존경하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5일 손상대 TV 뉴스 까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까보니까 새록새록한 게 많이 들었죠. 자,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국민들은 막판에 닥친 겨울 추위와 우한 폐렴 때문에 벌벌 떨고 있고 공소장 때문에 떨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먼저 뉴스 브리핑부터 듣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 가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청와대 하명수사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것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추미애는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라면서 언론에 어떻게 유출됐는지 그 경위를 확인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추미애 이런 답변은 동아일보가 오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경찰 수사 상황을 최소 15차례 보고받았다는 내용을 담은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을 입수했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공소장이 공개된 데 대한 답변했습니다. 추미애는 전날 4일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 피고인 13명의 공소장을 제출하는 국회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그 이유에 대해서 법무부는 공소장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전문을 제출할 경우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회에 공소 사실 요지를 담은 자료만 제공할 것이지 공소장 전문은 제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오늘 오전 10시경 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가 법원을 찾아가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고발인 자격으로 공소장 열람 등사 신청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한국당이 추미애 장관이 공소장 원문 비공개를 결정해버리니까 법원을 통해서 공소장 원문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뉴스 브리핑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미애가 공소장 제출을 거부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조국이 법무부 장관 재임 중이었던 지난해 12월에 만들어진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언급한 것입니다. 즉, 이 훈령을 법무부가 만들어 놓고 스스로 지키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손상대 TV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조국이가 왜 이 훈령을 만들었겠습니까? 당시 이 훈령과 관련해서 국민적 여론은 조국 일가 비리는 물론이고 문재인 정권 청와대 실세들의 부정을 검찰개혁과 인권보호라는 미명으로 이 사건들을 모조리 덮을 생각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훈령의 혜택은 조국과 이 정권 실세들만 받았지 나머지 국민들은 모조리 외면당했습니다. 저는 과연 조국이 법무부 장관일 때 왜 이런 훈령을 만들었을까? 이게 의문이 들어서 몇 날 며칠을 머리를 굴려봤지만 결과는 검찰개혁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공소장 사실이 세상에 공개가 되면 나라가 발칵 뒤집힐 것이라는 생각, 적어도 조국이라면 법률 전문가인 만큼 왜 그것이 머릿속을 꽉 채우지 않았겠습니까? 때문에 쓰나미처럼 공수처를 밀어붙이고
검찰개혁을 문재인과 민주당이 압박을 하고 지금 추미애는 목숨 걸고 방패막이 역할을 자처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검찰개혁을 빌미로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고 미적미적 하다가 총선을 치르고 총선을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압승을 하게 되면 바로 공수처를 가동시켜서 이 사건을 유야무야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 왜 없었겠습니까? 이걸 들여다보고 있는 저도 그런 꼼수가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를 듣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즉 문재인 정권 실세들의 이 게이트에 관련된 인간들을 샥 덮어버리는 방법, 가장 좋은 게 무엇이겠습니까? 검찰개혁이라고 쓰고 인권을 내세워서 합법적으로 묻고 가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을 것이라는 추론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작품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건 당사자인 조국이 재임 때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진정한 검찰개혁이라는 손 들어보세요. 대깨문. 오죽하면 문재인과 조국이 가장 존경하는 노무현의 사법개혁 업적까지 뒤집어 엎었겠습니까? 이게요, 국회 요청에 따라서 중요한 사건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국회 정언감정법의 규정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바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도입된 법입니다. 이 법률은 참여정부 사법개혁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꼽혀왔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난 2005년 노무현 정권 당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공소장 국회 제출 규정을 문재인 정권이 무려 15년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 깨버린 겁니다. 노무현 뒤통수를 쳐버린 거예요. 좌파들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떠나서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 국민에게 준 권리를 검찰개혁과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다시 빼앗아간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노무현 정권 때 만든 검찰개혁의 대표작, 이것을 문재인, 추미애, 조국이 보란듯이 엎질러버린 겁니다. 이러고도 노무현을 존경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것은 저는 추미애가 법률적 판단에 큰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 요청에 따라서 중요한 사건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국회 정언감정법의 규정은 국민 알 권리 보장의 법률입니다. 그러나 조국이 법무부 장관 재임 중인 지난해 12월에 만들어진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법무부 훈령입니다. 그렇다면 국회가 법률에 근거해 공소장을 요청했는데 이것을 조국 재임 시 만든 법무부 훈령으로 거절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시청자 여러분, 법률이 위입니까? 훈령이 위입니까? 법을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이건 어거지 논리이자 엉터리 같은데 이걸 명색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추미애가 훈령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어떻게 훈령이 법률 위가 됩니까? 바로 이런 대목에서 뚜껑이 열리면서 하가 치밀어 올라옵니다. 욕을 해버리면 좋겠지만 제 입이 더러워질 것 같아서 잠깐 진중근의 말을 빌리자면, 입으로는 검찰 개혁한다고 떠들면서 몸으로는 자신들이 내세운 명분들을 빠짐없이 배반해온 것이 문정권이다. 이게 과연 노 대통령이 원하던 세상일까? 딱 정답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였어 이게.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입으로는 검찰개혁한다고 떠들면서 몸으로는 자신들이 내세운 명분들을 빠짐없이 배반해온 것이 문정권이다. 아무 관계가 없는 저도 이런 엉터리를 말하면서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인데 이 사람들의 가족 두께는 우리와 다른가 봅니다. 뻔뻔하잖아요. 이런 경우를 천년 기념물로 말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돌연변이라고 해야 합니까? 도무지 21세기에 이런 사람들을 본다는 것이 너무도 신기할 따름입니다. 지금 요약된 사쪽만 해도 이 정도인데 제 판단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70여 쪽에 이르는 공소장 내용 모두 공개를 하면 국민들이 모조리 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알거리 충족을 위해서 70쪽 분량의 공소장 공개해야 됩니다. 이 사건들은 국민의 주권인 선거권과 투표권을 권력 실세들이 합작을 해서 명색이 정권에서 계획적으로 사기를 친 선거 부정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뒤집어 보면 부정선거의 표본입니다. 용서할 수도 없고 묻을 수도 없는 국민 농락 및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점에서 70페이지 분량의 공소장 모두 공개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자들은 누구라도 국민의 이름으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공개된 공소장 내용 그거 보십시오. 충격 그 자체 아닙니까? 제가 오늘 오전 방송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린 것 같이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6일에 한 번꼴로 울산시장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것입니다. 경찰 수사 상황은 모두 21차례 보고됐고 당시 조국은 박영철 비서관을 통해서 최소 15차례 보고받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공소장에는 또 송철호가 한군에게 김기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청탁한 혐의까지도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첩보를 경찰에 하달하는 그 과정에서 백은우 민정비서관이 박영철 비서관에게 경찰이 민기적거린 것 같다 엄정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검찰이 적시하고 있습니다. 잠시 지난해 10월 30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법무부가 당시 제정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이 훈령 내용이 뭐였습니까? 핵심은 피의자 공개 소환과 포토라인이 폐지되고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검사나 수사관들이 기자를 접촉하지 못하며 오보를 낸 기자는 검찰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규정은 입법 예고 없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당시 이것 때문에 한국기자협회 전국 언론노조 등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이 정권은 인권 침해를 앞세워서 얼버무려 버렸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 검찰 내부에서조차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도록 만든 규정이고 판단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는데도 이 정권은 밀어붙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드러난 공소장 사실에서도 보았듯이 이 정권의 검찰개혁은 자신들의 치부를 덮기 위한 것임이 확실해졌습니다. 더 이상 법무부의 훈령이 국회의 법률을 농락하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급조해서 만든 법무부 훈령을 국민의 기본권 침해 규정이기에 폐지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정권의 적폐청산에 앞섰던 검찰이나 문재인 정권 권력형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은 다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을 죽일 때는 전 정권 인사들을 숙청할 때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입도 뻥긋 안 하다가 뒤늦게 이제 자신들의 목을 겨냥하니까 초스피드로
검찰개혁을 밀어붙이고 인권을 찾으면서 공수처를 날치게 하는 것, 결국 뭡니까? 자신들의 치부이자 그 비리를 덮고자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굳이 적폐수사를 앞세워서 검찰에 칼을 휘두르며 전 정권 사람들 숙청할 때는 왜 검찰개혁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도 자라나는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제발 양심까지 짓밟지 말고 이제라도 양심 선언을 하시고 스스로 처벌들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벌을 받아야 할 텐데 알고 있다면 매를 벌지 말라는 겁니다. 감옥에 갔다 온 선배로서 교훈적 차원에서 일러드린 겁니다. 내려오세요. 지금까지 손상대TV 까보기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시간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